2022년도에 한국 인구는 5,143만으로 2021년에 비해 20만 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코로나 질병 등 특별한 요인도 있겠지만은 이제 가장 큰 규모 인구 감소였습니다. 2020년부터 인구가 감소하였고 향후에도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로 인구 감소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와중에 인구가 증가하는 시군구가 있습니다. 주로 경기도와 인천 지역이었는데 택지 개발로 신도시 개발과 이런 여러 가지 여파로 이제 아파트 건설이 증가하다 보니까 입주가 많아진 요인도 있고, 또 특이할 점은 어떤 젊은 인구 유입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도 인구 변동 특징을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2020년 한국 인구는 20만 명이 감소하였고 서울이 특히 8만 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로 이제 인구가 전부 감소를 했는데 특이하게 이제 경기도와 인천은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경기도는 2만 3천 명, 인천은 1만 8천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인구 변동 시군구를 보면은 이제 인구가 증가한 데는 경기도가 9개, 인천이 2개, 그 다음에 충남이 1개, 부산이 1개 이렇게 해서 1등부터 15등까지 보겠습니다. 인구가 감소한 지역은 이제 경기도가 3개, 인천이 2개, 서울이 4개, 부산이 2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경기도와 인천은 이제 그 인구가 증가한 데도 있고 감소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이제 약간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이 인구가 증가한 거는 이제 택지 개발로 이제 정부에서 신도시 건설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가 많이 건설이 많이 되어가지고 입주율이 올라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첨단 공장이 건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역교통망이 확충되어 있고, 특히 이제 GTX 같은 거가 이제 건설이 예상되어 있고, 내년에 아마 GTX A는 일부 개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천은 택지개발과 신도시 건설 그런 여파가 있고, 또 광역교통망도 확충 기대감도 있고, 또 실제 많은 이제 광역교통망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경기도에서 또 인구가 증가한 데도 있고 감소함이 있기 때문에 지역 간의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이 이제 높은 전세로 많은 인구가 이제 경기도와 인천으로 많이 이제 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그 젊은 인구 비율이 가장 큰 데가 경기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기도 쪽에 많은 지방의 어떤 젊은 인구들이 많이 이렇게 이동하다 보니까 젊은 인구가 많이 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고령 인구가 증가한 추세고 이제 지방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전체 인구 중 수도권에 51% 거주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이제 수도권에 거주하는데 향후에도 굉장히 더 커질 확률이 크고, 왜 그러냐면은 인구는 감소하지만은 이제 어떤 베이비 세대, 베이비 그때 이제 한국전을 그 근처로 해가지고 근방에 태어난 세대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 세대가 이제 고령화함에 따라 가지고 이제 지방의 어떤 소멸과 같이 어울려 가지고 어떤 한국이 이제 결국은 이제 수도권 중심의 도시국가가 되지 않나 그런 큰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보면은 2020년대 한국 인구는 20만 명 쪽 감소했고 인천은 18,000명, 경기도는 23,000명, 서울은 8만 명이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도 시도별 인구수 및 2001년 대비 증감 현황을 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등록사항을 이제 기준으로 했는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자연적으로 감소 요인과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이렇게 감소 증가 이렇게를 두 개 합쳐가 봤을 때 서울은 8만 명, 그 다음에 인천은 18,000명, 서울은 8만 명이 감소하였고 인천하고 경기도는 이제 18,000명, 23,000명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은 대부분이 이제 감소를 했죠. 그렇지만 이제 경기도와 가까운 또 대전 쪽, 세종 이쪽, 충남 쪽은 일부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큰 맥락을 봤을 때는 이제 인천과 경기도는 인구가 증가하였고 서울이 이제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그 지도상을 봤을 때 그 수도권이 이제 그 특히 경기하고 인천은 인구가 증가했고 서울은 감소하였는데 2020년 작년에 인구 증가 시군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1위부터 15위가 있습니다. 1위는 인천광역시 서구였고 2위가 경기도 화성, 3위가 경기도 평택, 4위가 경기도 파주, 5위가 충청남도 아산이었습니다.
대부분 이 지역에 보면 2등하고 5등 지역은 이제 신규 어떤 첨단 공장이 건설된 그쪽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대부분 이제 경기도하고 인천입니다. 근데 보면은 왼쪽에 보면은 그 모양이 이제 파주부터 해가지고 인천, 그 다음에 평택, 그 다음에 아산까지 이렇게 하는 이제 보면 남북으로 보면은 타운형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광주, 경기도 광주, 그 다음에 인천 이렇게 보면은 가로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적기 때문에 상당히 남북으로 되는 타운 형태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21년 대비해가지고 주민등록 인구 증가가 많은 시군별을 보겠습니다. 보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1등이 이제 인천시 서구인데 약 3,0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또 경기도 화성이 23,000명, 경기도 평택이 14,000명, 경기도 파주가 12,000명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게 좀 상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집중적으로 봐야 할 거는 젊은 인구가 많이 유입을 했고 대한민국가 20만 명이 감소함에도 이렇게 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 가지고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반대로 21년 대비 주민의 인구 감소가 많은 시군별 15개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경기도가 3개, 인천이 2개, 서울이 4개, 부산이 2개 이렇게 했는데 보면은 이제 경기도 중에서도 인구가 증가한 적이 있고 또 감소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증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천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증가한 적이 있고 감소한 적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서울은 아무래도 이제 그 전세 가격이 좀 비싸지고 있고 그런 여파가 상당히 있어가지고 이제 서울이 4개나 됩니다. 보면은 서울의 서초, 뭐 서울의 노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세 가격도 많이 올랐고 작년에 이제 그리고 이제 노후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가 많아가지고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울의 은평, 양천도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별로 그 인구 변동을 보면은 이제 인구가 증가한 적이 경기도 인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인구가 증가한 경우는 인천 서구, 화성, 평택, 파주, 뭐 아산 등이 있었고 이제 감소한 적은 경기의 부천, 그 다음에 경남 창원, 안산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장이 해외 쪽으로 많이 옮기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여파도 있었고 아무래도 이제 전세 가격 영향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21년과 22년도 시도별 고령 인구 현황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고령자라는 것은 65세 이상인데 보면은 경기도는 이제 14.66%였습니다. 물론 이제 21년에 비해 가지고 약 한 1% 조금 안 되게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다른 지역을 보면은 고령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부산이 21.47%이고 전남이 25.17%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어떤 그 지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고령 인구가 많고 또 굉장히 이제 향후에도 이제 지역 소멸의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고령 인구가 적고 그 다음에 젊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소멸 지수를 보겠습니다. 2005년도, 2010년도, 2015년도, 2020년도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초록색은 뭐냐면은 굉장히 이제 그 젊은 인구도 많고 출산율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또 고령인구도 많지 않았는데 2005년도, 2010년도, 2015년, 2020년 되면서 이제 빨간색이 많아지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이제 고령인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출산이 가능한 이제 젊은 여성과 남자들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 남자 여자 결혼했을 때 2명인데 보면은 이제 빨간색이라는 거는 0에서 0.1이라는 얘기는 아예 안 낳거나 아니면 0.2명만 낳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런 인구 소멸 지수가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빨간색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도 남부, 그 다음에 경기도 북부, 그 다음에 인천쪽 이쪽은 상당히 이제 현재 초록색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쪽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또 젊은 인구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인구 증가를 보면은 수도권에 이제 51%가 사는데 이제 GTX 이제 수도권 광역급 철도가 이제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A하고 이제 B 노선, C 노선, D 노선, EF 있는데 현재 보면은 이제 A 노선은 이제 그 건설이 되고 있고 A 노선의 일부는 내년 상반기,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또 일부 노선, 그다음에 삼성역 서울 구간은 이제
아마 2028년도에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B와 C는 올해 내년에 이렇게 착공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D 노선은 이제 올해 6월 달까지 이제 예타 신청을 하고 예타 신청이 들어가면은 그걸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노선이 이렇게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정확한 거는 GTX D 노선은 아마 6월쯤 되면은 아마 정확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떤 그 수도권의 남쪽과 북쪽을 연결하고, 북쪽은 이제 양주시죠. 그 다음에 남쪽은 이제 수원 동탄 쪽이고, 그 다음에 한반도 서쪽은 이제 인천이 되겠죠. 인천과 그 다음에 우측에 이제 마석, 남영주시, 별내, 마석 이쪽으로 해가지고 서울역으로 해가지고 삼성과 서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로와 세로를 연결해가지고 빠른 시간에 이제 지하 40m 이상이 이제 건설한 게 GTX인데 빠른 시간에 이동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수도권의 어떤 그 많은 인구에 대한 그런 어떤 욕구를 충족 차원에서 아마 GTX가 건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GTX가 개발된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완성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이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GTX가 건설하고 있는데 영국은 10년 전에 이미 영국에 이제 크루스 레일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건설을 하였고 최근에 이제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크루스 레일을 보고 한국에서 이제 GTX를 이제 건설을 했는데 그 크루스 레일의 개통이 됨에 따라 변화 내용을 보겠습니다. 한 9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통근 시간이 절감이 됐다. 2분의 1, 4분의 1까지 절감이 됐다는 거고, 두 번째는 속도가 이제 120에서 140km 정도 되기 때문에 소음 진동이 좋고 승차감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그 지하철보다 한 3배에서 4배 정도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빠르게 이제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배차 간격이 짧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는 일반 기차는 와이파이가 없는데 통신 와이파이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통근 시간 절감을 해가지고 어떤 인근 도시의 어떤 취업률이 상승을 했고 또 도시 개발이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인구가 또 있기 때문에 도시 개발이 가능한 거죠. 유입이 돼야 되지만. 그리고 크루스레일 이용자 증가로 자동차 이율 감소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2기 크루스레일도 건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거용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에 행정안전부 인구 데이터를 보고 이제 인구 증가한 지역과 감소한 지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제 부동산은 이제 그 어떤 수익성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 얼마나 인구가 유입이 되는지, 그 다음에 향후 개발 가능성, 지역 분석과 임금 분석 이렇게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이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구 변화도 우리가 한번 참고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